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캔버스 횟집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김기철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은 칼자루를 쥐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캔버스 횟집 주인 김기철은 좌판을 정리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의 활기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요즘은 재료값도 올라 남는 게 없어 조금이라도 남겨야 하는데 말이지. 자갈치 시장 한켠에는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생선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나이는 쉰을 바라보는 일본에서 온 정체불명의 여성 나미코입니다. 그녀는 15해 전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 시장에 나타나 생선 가게를 시작했죠. 어서 오세요. 신선한 광어 들어왔습니다. 나미코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고 회칼이 지나간 자리엔 완벽한 회 한 접시가 탄생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솜씨에 감탄했지만 그 유려한 칼솜씨 너머에 숨겨진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맛있는 생선을 잘 파는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나미코는 회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미코의 손등에는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 흔적들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지만 누구도 감히 묻지 못했죠. 차가운 생선의 배를 가르며 나미코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생선 상태가 좋네. 어디서 들여온 거야? 시장 상인 양금래의 질문에 나미코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가게 안쪽에 걸린 낡은 사진 속 나미코는 지금과 달리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만큼은 지금의 부드러운 인상을 찾아볼 수 없었죠. 김기철 할아버지는 가끔 창문 너머로 나미코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참 이상한 여자지. 말도 별로 안 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왜 저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지. 저녁이 다가오고 시장 분위기가 차분해질 무렵 시장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요란하게 주차되었고 양복을 차려입은 5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백철호는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자갈치 시장이로구만. 근데 왜 이렇게 썰렁하지? 백철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시장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미코는 그들을 보자 잠시 회칼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천으로 칼을 닦았죠.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철호와 그의 부하들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거닐며 상인들을 향해 거만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인사도 제대로 해야지. 이게 무슨 태도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백철호는 캔버스 횟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거칠게 밀어 열자 종소리가 울렸고 조용히 좌판을 정리하던 김기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떤 생선을 원하시는지요? 김기철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백철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동네 장사가 영 신통치 않다던데. 아저씨도 힘드시죠? 그의 말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새 경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단골 손님들 덕에 버티고 있습니다. 김기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철호의 부하 최동석이 횟집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40년이 넘었네. 젊었을 때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했어. 김기철의 대답에 백철호가 의자에 앉으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좀 도와드릴게요. 이 동네 경기를 살리려면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호해 드릴 테니 월 1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김기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호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백철호는 김기철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요새 이 동네에 사고가 많아 화재도 나고 도둑도 들고 우리가 안전을 책임질 테니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철은 천천히 앞치마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가게는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장사해 왔으니까요. 백철호의 얼굴에 순간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가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왔고 입구는 그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저씨, 우리 제안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건 현명한 선택이 아닌데. 백철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때 옆 가게에서 나미코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선을 손질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죠. 김기철은 조용히 일어나 문을 가리켰습니다. 손님, 저희는 장사할 시간이라 다음에 오시죠. 백철호는 피식 웃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김기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테이블에 부딪혔고 좌판 위의 접시가 요란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조심하셔야죠, 아저씨. 백철호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하세요. 알겠죠? 그들이 캠퍼스 횟집을 나서는 순간 나미코의 시선이 그들을 뚫어지게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회칼이 햇빛에 반짝였고 얼굴은 감정 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철호와 그의 부하들은 다른 상점들도 돌아다니며 같은 방식으로 상인들을 압박했습니다. 시장 전체에 무거운 공포가 내려앉았고 모든 상인들은 눈치만 보며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밤 나미코는 평소보다 오래 가게에 남아 회칼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손가락은 칼날을 쓰다듬으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자갈치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철호의 부하들이 매일 시장을 순찰하듯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채소 가게 아주머니도 돈을 냈다던데 어쩌겠어, 저항해봤자 가게만 망가지는 걸. 상인들의 작은 수군거림은 시장 구석구석을 떠돌았습니다. 김기철 할아버지만이 여전히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백철호의 부하들은 캔버스 횟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비웃음을 던졌죠. 내일이 마감일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곧 배울 거야. 여기선 우리말이 법이라는 걸. 나미코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생선 한 마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칼질은 평소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가끔 그녀의 칼날이 도마에 깊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 상인들은 그 소리에 놀라 흘깃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미코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냉정함이 되살아나는 듯 했죠. 오후가 되자 백철호가 직접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제 상인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의 뒤로 4명의 부하들이 따라왔고 그중 최동석이 메고 있는 가방에서 야구 방망이 손잡이가 살짝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본보기가 필요할 것 같아. 누구 한 명 정도는 혼 좀 내줘야지. 백철호의 말에 부하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은 곧장 캔버스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김기철은 무언가 예감했는지 미리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철호가 문을 발로 차 열었고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준비는 되셨습니까, 할아버지? 김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 내 가게는 내가 지킬 수 있어. 백철호의 얼굴이 순간 붉게 변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이 동네가 어디 같아 보이길래. 그는 손짓했고 부하 중 하나가 좌판 위 식기들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가 깨지고 김기철은 창백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가게 문을 닫든가 선택하세요. 백철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나미코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생선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기철 씨 이 도미를 주문하셨죠. 나미코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백철호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뭐야 이 여자는 백철호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옆 생선가게 주인입니다. 나미코라고 해요. 김기철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나미코는 천천히 좌판에 생선을 올려놓고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들과 엉망이 된 가게 내부를 보며 그녀의 눈빛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나미코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백철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회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칼질이 멈췄습니다. 나미코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철호와 부하들은 시장 근처 포장마차에 모여 소주를 마셨습니다. 내일 그 고집불통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 걸 백철호가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최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시장 뒷골목을 지나가다 담배를 피우는 시장 상인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혹시 옆 생선가게 나미코라는 여자 알아요? 최동석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낡은 모자를 쓴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쯤 왔지, 일본에서 왔다는 것만 알지. 최동석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왔을까요? 일본인이 여기서 장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상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구도 몰라. 처음엔 말도 잘 못했어. 그런데 칼솜씨는 기가 막혔지. 마치 평생 칼을 다뤄온 사람 같았어. 최동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몇 년간 살았기에 일본 조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손등에 흉터 있어요? 상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최동석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 포장마차로 돌아가기 전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야야야 이것 좀 봐. 포장마차로 돌아온 최동석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백철호에게 보여주었고 백철호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뭔데? 형 이거 15년 전 일본 후쿠오카의 야쿠자 조직 사진이에요. 최동석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이 여자 봐요. 그 시장 생선 가게 여자랑 똑같잖아요. 화면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나미코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재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설마 그 전설의 이토 나미코가 여기 있다고? 최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철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토 나미코가 누구인데? 최동석은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일본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카미가와카이 조직의 해결사예요. 등에 커다란 잉어 문신이 있다고 하죠. 조용히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라진다고 해서 추루메라고 불렸대요. 다른 부하들도 관심을 보이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짜 같은데 15해 전이면 이 여자가 조직을 떠난 시기와 맞아요. 백철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왜 이런 시골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겠어? 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냥 닮은 거겠죠. 하지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철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그 여자 가게도 들러보자. 그리고 진짜 이토 나미코라면 등에 잉어 문신이 있을 거야 한번 확인해보고. 그날 밤 늦게까지 시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미코의 가게 안에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낡은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나미코와 그녀의 옆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미코는 천천히 상의를 벗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등에는 선명한 잉어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 문신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녀의 등을 타고 헤엄치는 모습이었죠. 나미코는 손가락으로 문신을 쓸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다시 입고 회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은 달빛에 차갑게 빛났고 나미코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의식을 치르듯 칼을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는 동안 나미코는 과거의 기억과 마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은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감한 듯 가게 문을 여는 손길이 무거웠습니다. 김기철 할아버지도 캔버스 횟집 문을 열었지만 좌판에 생선을 펼쳐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옆 가게를 흘낏 바라보았고 나미코가 평소처럼 조용히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나미코의 손놀림은 더욱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집중된 모습이었죠. 시계는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백철호의 검은색 외제차가 시장 앞에 멈춰 섰고 그와 부하들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해결하자고 이 시장 전체가 우리 차지라는 걸 보여줘야 해. 백철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곧장 캔버스 횟집으로 향했고 김기철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할아버지 백철호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김기철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게는 접지 않겠네. 돈도 줄 생각 없고. 백철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완강한 거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곧 그의 표정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봐 할아버지 장난하는 거요. 우리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나 봐. 그는 손가락을 튕겼고 최동석이 야구 방망이를 꺼냈습니다. 이제 본보기를 보여줘야겠어요. 다른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때 가게 문이 열렸고 나미코가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손에는 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손님 받을 때가 아니에요. 나가봐요. 아줌마 백철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잠시 회칼을 빌리러 왔습니다. 기철 씨 칼이 제 것보다 날이 서 있어서요. 나미코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김기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몸의 균형은 완벽했습니다. 최동석이 갑자기 나미코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당신 이름이 이토 나미코가 맞습니까? 그의 질문에 가게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나미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생선가게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죠. 그게 중요합니까? 나미코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최동석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에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 이 여자 맞아요. 분명히 등에 잉어 문신이 있을 거예요. 백철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이토 나미코가 여기서 생선 장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미코는 천천히 회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칼날을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이토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나미코입니다. 백철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뭐가 됐든 간에 당신도 상황을 봤으니 알겠죠. 여기 할아버지 가게는 오늘부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나미코는 잠시 김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미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문을 닫지 않을 겁니다. 나미코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백철호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아줌마. 나미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장의 상인이니까요.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아무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나미코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고 단 30초 만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철호와 그의 부하들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나미코는 단 한 번도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그들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백철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죽이지 마세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간절한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미코는 그들 앞에 서서 손에 든 회칼을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 칼이 정말 날카롭죠. 사람을 벨 수도 있고 생선을 자를 수도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생선만 자릅니다. 최동석이 벌벌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추루매군요. 우리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않겠습니다. 나미코는 천천히 회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다시는 보이지 마세요. 이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철호와 부하들은 허겁지겁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백철호와 그의 부하들이 떠난 후 캔버스 횟집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기철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아직도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미코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미코 씨, 방금 그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미코는 조용히 회칼을 집어들고 말없이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평소의 담담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기철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김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미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이미 시장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시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미코가 조폭들을 한 방에 쓸어버렸대. 칼은 한 번도 안 썼는데 겁에 질려서 도망갔다더라. 정말 일본 조직 출신이라는데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뒷말이 아닌 경외심과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캔버스 횟집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백철호와 그의 부하들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묻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미코는 여전히 매일 아침 조용히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인들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이방인이었던 나미코는 이제 시장의 수호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채소가게 양금네 아주머니가 나미코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담근 김치인데 좀 드셔보세요. 나미코는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양금네는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미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양금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가 나미코의 가게에 들러 작은 선물을 놓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커피가, 어떤 날은 손수 만든 반찬이, 때로는 그저 정성스러운 인사가 나미코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나미코도 조금씩 그 온기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살짝 미소를 짓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렸습니다.
나미코 씨가 오늘 웃었어. 그러게 처음 보는 것 같아. 김기철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나미코의 가게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미코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미코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기철은 그녀의 손등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미코에게 부산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미코는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평화를 되찾았고, 캔버스 횟집에는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나미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회칼로 생선을 정성스럽게 손질했지만 이제 그 칼놀림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아닌 따뜻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절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미코의 과거에 대해서 단지 그녀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캠퍼스 횟집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김기철 할아버지는 가게 앞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바다 너머로 지는 해가 붉은 빛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기철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나미코의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미코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미코 씨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김기철의 목소리에 나미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기철 씨 무슨 일이신지요? 김기철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한잔할까 해서요.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나미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마무리할게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조용한 횟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기철이 소주를 따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미코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났어요. 그날 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 가게들은 문을 닫았을 거예요. 나미코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김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나미코의 눈이 김기철을 향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정말 나미코인가요? 김기철의 질문에 나미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고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젠 그냥 나미코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세요. 나미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저 이 시장의 생선가게 주인일 뿐입니다. 김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저 궁금했을 뿐이요. 모두가 당신을 존경하게 되었소. 나미코는 술잔을 들어 천천히 소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기철 씨, 실은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산에서 일하셨다고 했거든요. 나미코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부산 바다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죠. 그래서 새 삶을 시작하려면 이곳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철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참 좋은 선택이었소. 우리 시장이 당신을 얻은 건 행운이요. 나미코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으로 닦아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여기 오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많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기철은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가게를 시작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미코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녀 혼자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한 과거였으니까요. 나미코 씨, 당신이 우리 시장의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김기철의 말에 나미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횟집을 나서자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미코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한 평범한 생선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철호와 그의 부하들이 사라진 후 시장은 더욱 활기를 되찾았고 캔버스 횟집은 단골 손님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나미코의 생선가게 역시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기철 할아버지와 나미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챙기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김기철에게 조용히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분 정말 일본 야쿠자였대요. 그 여자 등에 커다란 잉어 문신이 있다던데. 김기철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에게 나미코는 이제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지켜준 수호자이자 매일 아침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었습니다. 나미코 역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드물었던 미소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가는 현재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나미코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가 유난히 맑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후쿠오카에서의 어두운 과거 칼을 들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새 삶을 찾아 떠났던 결심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이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시장의 평범한 상인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죠. 나미코는 가게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회칼은 생선을 썰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채소 가게 양금네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나미코 아침부터 벌써 가게 열었네. 이거 오늘 새벽에 담근 김치야 좀 가져갔어. 나미코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선도 아주 좋으니 나중에 들러주세요. 나미코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의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미코 씨 오늘도 회 잘 부탁해요. 어제 사간 도미가 정말 신선했어요. 그녀는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찾던 평화였으니까요. 김기철은 자신의 가게 창문을 통해 나미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그녀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 참 이상해. 처음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더니 이제는 우리 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지. 김기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가끔 나미코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직접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가끔 젊은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일본 아줌마 정말 야쿠자였어요. 김기철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그의 말처럼 진정 중요한 것은 나미코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나미코는 잠시 가게 문을 닫고 바다를 바라보러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여기 정착한 것 같아요. 나직이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미코는 이제 자신의 회칼로 생선만을 다루는 평범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가끔 누군가 그녀의 칼솜씨를 보고 감탄하면서 어디서 배웠냐고 물을 때면 나미코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보다 칼을 잘 쓰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생선을 썰 때만이지요. 그녀에게 칼은 이제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었죠. 자갈치 시장에 저녁이 찾아오고 햇빛이 바다 너머로 사라질 때 나미코는 조용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내일도 그녀는 이곳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진정한 평화였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그저 자갈치 시장의 나미코라 부릅니다. 과거의 이름도 과거의 살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누구인지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생선가게 주인 나미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